안녕하세요. 코멘트 TV입니다. 오늘도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조금 쌀쌀해서 제가 오늘은 패딩을 좀 입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그레이트 리셋에 관한 시리즈 방송을 3편에 걸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과 더불어서 거의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이 상황과, 그리고 또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숨겨진 이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만 2년 동안, 그죠?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또 군사 와 관련된 다양한 이 세력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떻게 서로의 힘이 작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또 새롭게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가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상승세를 구가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단키트 종목이었던 시젠 같은 종목이 폭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는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JP 모건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매년 1월마다 진행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또 빌 게이츠와 관련된 여러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빌 게이츠가 백신, 그리고 또 헬스케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이와 관련된 사업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화두와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라는 걸 조금씩 그 윤곽을 밝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후보들 중에 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그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대통령 단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스, 그죠? 이명박 대통령 때 사스가 창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이 코로나19.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바뀌어도 또 한 번 더 엄청난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10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어떤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맞이하게 될,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통제당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단순하게 우리 인류가 자초한 환경 재앙으로서 다가온 바이러스의 공격인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어떤 면역 체계가 유독 더 약해져서 이런 바이러스들의 공격들에 심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통제를 당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나라인 중국만 하더라도요, 거의 확진자 한 명이 나오게 되면은 도시 전체를 그냥 봉쇄해버리는, 저번에 시안을 봉쇄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텐진도 봉쇄를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막 인구 1,000만이 넘는 그런 대도시를 한꺼번에 그냥 락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찾아보면요, 그런 나라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방역 정책이라는 것으로 국민 통제를 해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물론 명분은 충분히 있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력한 방역 조치에 전체 국민들이 굉장히 좀 순종적으로 많이 따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건 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감염병과 감염증과 관련된 거는 이 의료, 의학, 뭔가 이 과학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신뢰성이 가기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우리나라 의사들마저도 서로 견해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요, 굉장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어용 전문가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나친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 방역 정책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물론 근거가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사례들,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놓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유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뭐 실은 헬스케어 쪽에 관심도 많고 또 헬스케어 종목들을 워낙 좋아해서 연구들도 많이 했고요. 제가 실은 어릴 때부터 이 생물학이나 유전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인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 커다란 빅 이슈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국면,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됐던 팬데믹 이 시스템 가운데 지금 전 인류가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걸 누가 지금 그러면 주도하고 있는가? 정치 권력들, 각 나라의 정부, 그리고 또 금융 권력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융 자본의 연결고리가 저는 JP 모건과 같은 미국의 금융 자본이 왜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매년 1월마다 적극적으로 열면서 왜 이렇게 인류의 건강의 문제, 또 백신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 헬스케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인간의 이 건강을 토털 케어를 해주는, 그죠? 특히나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건강의 다양한 상황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처방을 내리고 하는 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조금 무서운 측면으로,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인간의 건강마저도, 우리 생명권마저도 통제당하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걸 JP 모건과 같은 금융 권력은, 금융 자본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미국의 이 대형 제약사들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왜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제기를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논리학에서 인과성이라는 거는요,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과성이라는, 원래 이게 논리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 그 형식 논리학에서 이미 발전하게 된 그 학문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이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인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주사를 맞았다라는 이 원인과,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결과,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왜 이 연관성, 논리적 연관성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논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인과성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제가 좀 여러 차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은 약간 좀 이제 맛보기 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인간의 생존,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어떤 경제적 활동,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자유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이 주류 언론들이 이 화두에 대해서 저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난 2년 동안 우리 언론은 그냥 방역 당국에서
배포하는 이 보도자료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행태로 언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좀 진지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 화두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정말 우리 인류에게 직면한 이 중요한 문제, 생존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의 자유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공존, 공생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이 감시와 처벌과 통제라는, 감시와 통제와 처벌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